뛰어난 실력만큼이나 화려한 행보,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재평가되는 인성 논란까지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팬들을 양산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노쇼 사태로 인해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버린 선수,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유럽 3대 리그 석권, UEFA 챔피언스 리그 5회 우승 및 최다골 타이틀 보유, 발롱도르 5회 수상에 이어 피파 올해의 선수도 5회나 수상. 이 어마어마한 수상과 기록으로 이 시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그는 리오넬 메시와 함께 세계 축구계를 양분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메오대전의 늪으로 빠지게 하였죠.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은 여러 망언들과 추한 행동들 때문에 많은 팬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때 세계 최고의 선수이자 슈퍼스타를 군림하며 축구 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호날두. 오늘은 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마데이라 제도라고 하는 포르투갈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난한 섬에서 태어난 호날두는 어릴 때부터 무척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변한 직업 없이 떠도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그의 친형은 마약 중독자였기에 가족들의 생계는 어머니가 청소부 일을 하며 겨우 풀칠이라도 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 호날두는 우연히 놀이터에서 축구라는 놀이를 발견하게 되고 공을 차는 순간 왠지 모를 희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비록 잘 먹지 못해 매우 말랐지만 또래들보다 볼 다루는 기술과 스피드가 월등했으며 축구에 빠진 이 소년은 어머니를 설득해 본격적으로 축구 구단에 들어가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살이 된 호날두는 포르투갈의 명문 클럽 스포르팅 리스본으로부터 입단 테스트를 치르게 되고 이 테스트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호날두는 곧바로 1,500파운드짜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고향인 마데이라 제도를 떠나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작된 리스본 생활은 호날두를 고달프게 했습니다. 그는 도시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는데요. 본토에서 한참 떨어진 섬 출신이었기 때문에 말투며 억양까지 모두 또래 친구들에 비해 촌스러웠고, 친구들은 그런 호날두를 무시하며 놀려댔습니다. 하루는 학교 선생님마저 호날두의 말투를 조롱하자 호날두는 분노가 폭발하여 교사에게 의자를 던졌고 이 일로 인해 퇴학까지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물겨운 리스본 생활은 오히려 그를 더욱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때부터 호날두는 깡마른 몸을 불리기 위해 식단 관리에 들어갔으며 가장 먼저 훈련장에 도착해 가장 늦게 귀가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더합니다. 타고난 재능과 피지컬에 노력까지 더한 호날두의 성장세는 매서웠고 16세의 어린 나이로 스포르팅 1군 무대에 데뷔합니다. 호날두는 구단 산하의 유스 시스템을 단 한 시즌 만에 모두 통과하며 1군에 입성할 정도로 축구의 두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포르투갈 명문 클럽의 모습을 보인 유망주에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죠. 2003년 8월의 어느 날은 호날두에게 있어서 운명의 날로 기억됩니다. 스포르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 친선 경기를 가졌고 이 경기에서 호날두는 최고의 활약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플레이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퍼거슨 감독은 호날두를 두고 가장 흥미로운 신인 선수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퍼거슨은 호날두가 아닌 파리 생제르맹 FC에 호나우지뉴를 영입하고자 하였는데 이 계약이 막판에 무산되면서 대체자로 그동안 눈여겨본 호날두를 맨유로 영입합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세계 최고의 선수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맨유 시절이 시작되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는 대단했습니다. 맨유 구단은 그에게 에릭 칸토나, 데이비드 베컴이 달았던 7번을 주며 에이스의 역할을 기대했고 호날두는 매 시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맨유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날두가 22살이었던 2007년 그는 맨유와 함께 06-07 시즌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07-08 시즌에는 호날두가 그토록 바라던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결승 상대는 당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스 결승에 진출한 첼시. 첼시와의 경기에서 호날두는 절정의 기량을 뽐내며 선제골을 넣어 활약했지만 결승전답게 경기는 1대1로 마무리되며 승부차기에 들어갑니다. 승부차기 또한 양측이 모두 골을 넣으며 동점인 2대2 상황에서 드디어 호날두 차례가 왔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실축을 하며 승리는 첼시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비가 와서인지 첼시의 존 테리가 킥을 차는 순간 미끄러져 실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양팀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맨유 반데사르에 우승을 확정짓는 선방 끝에 맨유는 기적적으로 우승을 이뤄냅니다. 이 일은 존 테리에게 큰 상처로 남았고 호날두는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호날두는 2008년 개인 첫 발롱도르 수상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절하고 간절히 따낸 첫 챔스 우승은 그의 전성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맨유 시절 호날두는 그야말로 2000년대 중반 맨유를 이끈 핵심 선수이자 전술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개인 기량과 폭발적인 스피드는 그 어떤 수비수도 따라잡지 못했고 동료들은 호날두에게 볼을 배급하기만 하면 그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측면 윙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리그 31골로 38라운드 개편 이후 최다골 기록을 세우는데 이는 훗날 17-18 시즌 모하메드 살라가 32골로 경신하기까지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스트라이커보다 많은 득점력을 보여주는 그의 특유한 플레이는 축구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몰고 왔으며 손흥민 선수도 이 시절의 호날두의 플레이를 보고 그처럼 되고 싶었다고 하죠. 호날두는 맨유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24살이던 2009년 그는 1145억 원을 받고 최고의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비로소 월드클래스로 도약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명문 클럽에 입성한 호날두. 레알 마드리드 구단은 호화로운 입단식을 준비하는데요. 호날두가 구단에 입성하는 날,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는 8만 명 이상의 팬들이 모여 그의 입단을 환영했고, 이는 마라도나가 나폴리에 입단했을 때 몰렸던 7만 5천 명의 관중 기록을 경신한 입단식이었습니다. 호날두는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맨유 시절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 이상을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4번이나 이끌었고 통산 438경기 450골 120도움이라는 어마무시한 공격 포인트 기록을 세우며 축구계의 신으로 등극하죠. 특히 라이벌 구단 FC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리오넬 메시와의 메오 대전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늘 화제를 몰고 다녔고,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더비 매치인 엘 클라시코는 호날두와 메시의 대결로 주목되어 라리가의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이 시절 라리가에서는 호날두와 메시 두 축구신의 경이로운 득점 기록으로 인해 신계와 인간계가 구분되어 있다는 밈이 나올 정도로 두 선수는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보여줬으며, 이들에 의해 다른 리그였으면 득점왕을 차지했을 선수들이 까마득한 득점 차이로 3위로 밀려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호날두는 17-18 시즌을 끝으로 이탈리아 명문 클럽인 유벤투스로 이적하며 유럽 5대 리그 중 하나인 세리에 A를 정복하러 떠납니다. 유벤투스로 이적한 호날두는 당시 33세의 나이로 일반적인 축구 선수라면 이제 선수 생활의 말년기에 접어들 나이였지만 신체적 기량은 건재했고 여전히 슈퍼스타였습니다. 엄청난 이적료를 감당하면서 호날두를 데려온 유벤투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죠. 호날두는 유벤투스에서도 건재한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클럽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벤투스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는 못합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유벤투스를 비롯한 수많은 구단들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유벤투스 또한 호날두의 고연봉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호날두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맨유가 호날두 재영입에 성공하면서 호날두는 12년 만에 자신을 슈퍼스타로 키워준 맨유에 복귀하게 되죠. 사실 그가 축구선수로서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부분은 앞서 언급한 축구계의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입니다. 맨유에서의 1회, 레알에서의 4회 등 웬만한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불릴 만큼 출전 자체가 영광일 정도로 높은 이상을 자랑하는 이 대회에서 호날두는 우승컵만 5번을 들어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와 호날두 등장 이전 라울 곤잘레스가 챔스 최다골인 71골로 1위였는데 두 선수가 100골을 돌파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최다골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포르투갈의 변방섬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 자식이었던 호날두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준수한 외모는 실력과 별개로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특히나 어린 시절부터 그는 여러 모델들과 만나며 파파라치들을 몰고 다니며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25살이던 2010년에는 뜬금없이 첫 아들을 얻기도 했는데 친모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소문들에 의하면 아이의 친모는 미국의 한 술집 종업원이며 호날두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1000만 파운드를 지급했다는 등, 아이 엄마는 호날두에게 받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다 쓰고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는 등 여러가지 설이 있었으나 모두 확실하지 않은 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호날두 주니어의 생모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인 호날두 주니어는 현재 아버지에 이어 축구선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호날두는 이런 아들을 위해 자신만의 철저한 자기관리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약혼까지 하며 이제는 파란만장했던 그의 연애사에도 점점 안정이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연애사와는 별개로 축구에 임하는 자세와 철저한 자기관리는 주변 동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존경심을 표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일찍이 깨달았음에도 재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 후에도 최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더욱더 훈련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경기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프로의식 또한 매우 투철한 선수인데요. 어릴 때부터 팀이 패하면 스스로 분함을 못 이겨 오열했다는 일화가 많았다고 하며 이는 프로 세계에 와서도 똑같았습니다. 프로 선수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승부욕에 불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호날두의 승부욕으로 인해 타 선수들에게 물불 안 가리는 태도를 보여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6 독일 월드컵 8강전 잉글랜드전. 호날두는 맨유 동료인 웨인 루니의 퇴장을 유도한 뒤 벤치를 향해 윙크를 했는데 이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송출이 되어 잉글랜드 팬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속팀 맨유 팬들도 아무리 그래도 팀 동료한테 그런 졸렬한 짓을 할 수 있냐며 호날두를 비난했고, 이때의 사건으로 인해 호날두는 맨유로 복귀하지 않고 포르투갈로 돌아갈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호날두에 대한 논란은 4년 전 한국에서도 있었는데요. 바로 노쇼 사건입니다. 2019년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가 K리그 올스타와 친선 경기를 갖는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국내의 수많은 그의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기대와 달리 팬사인회는 유벤투스 측에서 지각을 하면서 무산되었고, 호날두는 경기 당일에도 최소 45분은 출전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어기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단 1초도 뛰지 않았습니다. 이에 6만석을 가득 채운 국내 팬들은 호날두에게 야유를 보냈으며, 호날두는 어떠한 해명과 인터뷰도 없이 그대로 이탈리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말과 다르게 다음날 자신의 SNS에
런닝머신을 뛰는 모습을 찍어 올리면서 불난집에 더욱 부채질을 해버렸죠. 당시 사리 감독은 호날두 경기를 보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이탈리아로 와라, 티켓을 주겠다며 불편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수많은 팬들이 그의 유니폼을 찢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노쇼 사태 이후로도 본인이 나이와 업적에 맞지 않는 인성과 행동을 보여주며 해외에 있는 축구 팬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이때의 사태가 단순히 일시적인 사건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년에 보이고 있는 호날두의 논란에 대해 자의식과 프로의식이 강한 호날두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신체적 기량 저하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해 저런 꼬장을 부리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팀을 이끄는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팀워크와 승리를 위해 기량이 떨어진 선수는 배제하기 마련인데, 호날두는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늘 감독을 비롯한 구단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때문에 선수 생활의 유종 의미를 거두기 위해 복귀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구단과 큰 갈등을 겪었는데, 호날두는 교체 명단인 상태에서 벤치에 머물다가 무단으로 경기장을 나가버리거나 감독과 동료를 향한 비판을 하는 등 후에는 복귀한 맨유에서도 불명예스럽게 방출되었습니다. 물론 마흔이 가까워지는 현재까지도 철저한 자기관리 덕분에 현역 생활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는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이 사라졌고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나스르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보장받아 쫓기듯이 이적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반열에 올랐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하지만 축구대회에서 가장 상징성이 높은 대회인 월드컵은 끝내 정복하지 못했으며, 특히 마지막 월드컵이었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노쇠한 기량으로 오히려 팀에 저해되는 플레이만 보여줬고, 결국 8강 모로코전에서 탈락이 확정된 뒤 눈물을 훔치며 라커룸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그대로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리오넬 메시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조국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기에 더욱더 대조되었죠. 한때는 경이로운 기록과 절정의 기량으로 축구 꿈나무들의 우상이었지만 레알 마드리드 이후 끊임없는 논란으로 팬심을 잃어가는 모습에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더라도 젊은 선수들에게 조언을 주는 역할로 팀 내 레전드로 남으며 유종 의미를 거둔 모습을 호날두에게 기대할 순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과연 말년의 행보를 수습하고 화려했던 축구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을까요?